일단 그 신문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증언이 나온 게 그 자료가 공개된 게 5월 5일이고 5월 6일자 지면부터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5월 6일부터 선거 당일인 5월 9일까지 관련 보도를 와, 당일까지 보도가 나왔어요? 몇 건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대단하다. 근데 일단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는 관련 보도량이 0건입니다. 조선일보가? 네. 오. 참 눈치 빨라요. 네. 대신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나? 대신 이 기간에 조선일보는 그냥 이런 물증 관련된 보도는 안 내놨지만 홍준표 당시 후보가 했던 그런 막말들 맞다. 그런 걸 열심히 받았었어요. 맞아, 그랬던 시기였어. 네, 그랬던 시기였는데요. 선거 막판에. 네, 아유 눈치 없이 요거를 아주 열심히 받았은 매체가 또 하나 있어요. 둘 중에 셋 중에 하나죠. 동하다. 이건 동하다. 네. 네. 1위는 동아일보고요. 네, 이건 동하다. 예. 네, 6일부터 9일까지 총 4건의 관련 보도를 내놨어요. 뭐야, 이거 MBC랑 똑같잖아. 네. 그리고 중앙일보랑 한국일보도 2건씩 관련 보도를 내놨는데요. 논조가 조금 달랐어요. 어차피 이제 그 관련 보도들이 전부 당시에는 VS 고도,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이 말했던 거를 막 열심히 받아써주고 그 밑에 더불어민주당이 네. 아니다라고 말한 걸 한두 줄 이렇게 덧붙여주는 네.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그거 자체가 근데 사실 이슈화를 시키는 거라서 계속. 그죠. 근데 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선거 거의 막바지 직전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막 퍼뜨리는 것 본인들도 자체. 할 수가 없어요. 언론사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도대체 누구냐 이름 깔아. 왜냐면은 맞아요. 민주당 쪽에서 계속 반론을 하는 사람들은 문중현 씨 친구라고 하는 분들은 실명을 까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명 깔아 누구냐. 그리고 추가 증언 뭐 복수의 증언, 복수로부터 증언. 그럼 다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도 데리고 나와라. 국민의당이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게요. 근데 또 중앙일보랑 동아일보가 약간 달랐던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5월 8일 날 동아일보가 사설을 하나 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목이 선거 과정 해소 안 된 문 아들 특혜 의혹. 이거예요. 야, 제목이 빼박이다 동아일보. 선거 전날 이런 사설을 내놓고 동아일보 빼박이다 진짜. 이게 국민의당의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문 당시 후보가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문 후보 측이 국민이 납득할 해명을 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시기쯤이면 이미 해명할 거는 사실 거의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당시 한국일보 팩트파인더가 상당히 그 해명들을 잘 정리해 놔가지고 네. 저희가 잘 참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문 기사를 안 읽어보시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문후보 측에서 아예 Q&A처럼 맞아, 해서 Q&A도 그것도 발표했고요. 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 정말 안 읽어봤는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당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의혹을 받은 당사자 측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들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6월 8일 날 똑같은 사설을 내는데요. D-1 끝까지 꼼꼼하게 따져 투표하자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의혹을 무조건 부인할 게 아니라 준용 씨에게 직접 해명하게 해서라도 유권자의 의문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국민의당도 자체 공개한 음성 파일이 가짜라는 공방에 휘말린 만큼 그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언제나처럼 양쪽을 다 비난하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가 좀 솔직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상 조작된 증거였다는 게 밝혀진 이후에 보도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선거 기간에는 동아일보가 제일 많이 보도했죠. 네네. 자, 제일 적게 보도한 게 동아일보입니다, 이번엔. 네. 안 해? 네. 아니, 한 건을요. 딱 한 건을. 잘 보이는 데다 배치는 했나요? 그거를? 일단 그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안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당시에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던 경향신문이 이번엔 5건을 보도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면 머릿 기사로 관련 보도를 했고요. 이거는 일면에 실을만 하죠. 네, 그렇죠. 일면에 실을 만한 이슈죠, 사실. 그리고 조선일보도 당시 0건을 보도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3건을 또 보도를 했어요. 다만 1년은 배치하지 않았어요. 중앙일보 당시 2건, 요번엔 3건. 한겨레 당시 0건, 요번에 2건. 한국일보는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2건씩을 보도했는데요. 자, 동아일보 정말 한국일보 당시 그죠? 당시 4건이었던 동아일보가 이번엔 한 건의 보도를 내놨고요. 이것도 일면에 배치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뒤에 있는 지면에 종합면이긴 하지만 거의 8면? 8면 엄청 뒤에 돼 있구나.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약간 좀 웃기지만 더 웃긴 건 사실 동아일보랑 조선일보의 보도 실제 내용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를 보도 내용을 다르게 할 게 뭐가 있지? 자, 요건 약간 퀴즈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 조사 과정에서 이유미 씨가 본인 독자 판단이 아니라 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자료를 만든 거라는 진술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니까 당연히 국민의당 꼬리 자르기 하네. 네.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26일 날 이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그 백혜령 대변인이 현안 브리핑하고 네. 국민의당 꼬리 자르기다. 이건 조작을 덮기 위해 한 것이다. 라는 어떤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네. 국민의당은 이 사건이 당원이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미 당원은 지시에 의해 조작했으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조작을 시인한 정당이 문준용 씨 취업과 관련 특검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물타기 시도를 하는 것이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몸통이 꼬리를 흔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요거를 조선일보는 아예 받아쓰잖아요. 그러니까 백혜련 대변인의 발언을 유일하게 받아쓰지 않고 민주당의 입장을 조선일보가 지금 이상하게 보도한 거구나 그럼. 그리고 동아일보는 백혜련 대변인의 발언 중에서 이 꼬리 자르기 요런 발언들을 다 싹 빼버리고 뭐지? 그냥 이번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파장이 심각한 해질 수 있다라는 뭐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항이다. 요것만 딱 빼서 보도를 해요. 둘 다 이상하잖아 그럼. 그래서 이 두 매체가 딱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매체는 전부 이걸 받아서 써주고 이거는 명백하게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거는 꼬리 자르기 같다라고 네. 직접적으로 신문사가 의혹을 제기를 하는 네. 거죠. 자, 또 하나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안철수 책임론 관련한 보도도 없어요. 아예 모든 신문사가 보도 아니, 그러니까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보도 안에 안철수 책임론이란 단어들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보도 구절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언급한 내용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유세를 하면서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겨냥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식에게 취업 특혜를 주는 상속자들의 나라를 끝장내겠다고 했다라고 당시 대선 유세 당시의 발언만을 싹 전달을 해주고 직접적으로 책임을 일단 안 물어주고요.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도 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근데도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말이 없이 안철수 후보? 그냥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뭐 그런 책임을 묻는 듯한 말이 한마디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말해요. 국민의당도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협력을 다해야 한다. 또 하나 이번엔 조중동이 다 보도를 하지 않은 사안이 하나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네, 요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유미 씨가 주장한 거 이유미 씨 씨가 문자? 카이스트 대학 그 재학 당시에 안철수 전 대표와 사제 관계였다는 거를 그래요? 조중동만 보도를 안 해요. 대박. 그런 은밀한 얘기는 하고. 왜냐하면 엮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의혹이니까 뭔가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뭐 한 것까지는 말을 해줄 수 있어도 사제 관계였다는 건 말 안 해줘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모로 참 구질구질하네요. 이걸 저도 참 쓰면서 네. 참 구질구질하다. 방송보다 훨씬 구질구질하네요. 그죠? 구질구질하죠. 뭐 방송은 뭐 저렇게 뭐 일단 그 신문에서는 신문 보도라는 게 차이가 저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이 많아요. 신문이 기본적으로 방송 보도보다. 그러니까 방송 보도는 단건으로 다들 처리해버리면 보도 내용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는데 방송 한 이제 26일 날 나온 보도들이겠죠. 26일 날 국민의당이 조작인행 그러고 기자회견 했으니까. 네. 오늘 좀 약간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인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제가 국민의당 대국민사가 나온 김에 당시 녹취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듣게 되잖아요. 네. 듣게 됐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이걸 조작이라는 걸 알고 들으니까 조작하다. 되게 막 배우 쓴 것 같아. 그래요? 아예 말투가 뭔가 되게 딱딱하고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했던 걸로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되게 말투가 딱딱하고 뭔가 예, 조작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갑자기 개인적인 제 소회를 얘기했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26일 날 이제 보도들을 다들 합니다. 7개 방송사가. 그래서 대부분 그냥 거의 다들 한 건씩 했어요. 한 건씩 단건 처리했어요. 26일 날. 한 건 이상 보도한 데가 있나요? 한 건 이상 보도한 데가 딱 한 곳. JTBC. 아. JTBC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이유미 씨의 문자. 당원들한테 JTBC가 단독 보도한 건 당원들한테. 그래. 다른 자기 동료 당원이겠죠? 당원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자. 네.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런 문자입니다. 네. 이유미 씨는 지시로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지목한 이유미 씨가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모 위원장이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아무튼 JTBC만 그걸 추가했고 다른 방송사들은 다 단순 전달이에요. 국민의당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왜냐하면 당일이니까. 신문 같은 경우는 27일 날 이걸 다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취재해서 쓸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뭐 현안 브리핑 그 내용 반박 이런 것도 다. 근데 방송사들은 그날 저녁에 바로 이걸 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들 보도를 하는데 하나 방송사가 조금 특이합니다. TV조선이 그러니까 다들 이거를 굉장히 뉴스 앞부분에 막 3-4번째 늦어봐야 MBN이 제일 늦었는데 8번째 그러니까 뉴스 전반부에 다들 배치를 해서 한 건의 보도로 따로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거죠. 국민의당 대국민 사과를. 근데 TV조선이 무려 27번째 뉴스. 27번째면요. 뉴스 거의 끝나기 직전이에요. 날씨 나오기 직전이에요. 진짜 마지못해서 너무. 예, 마지막 뉴스. 그리고 이걸 단건으로 따로 한 건의 보도로 처리하지도 않았어요. 뉴스 후반부에 그 더하기 뉴스라고 이렇게 단신들 막 나열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 약간 KBS 간추린 단신 같은 거예요. 단신 한 3개 정도를 나열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날 주요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달해야 될 것 같은 거를 이렇게 단신으로 처리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단신이 돼요, 세상에? 이게 그 3개의 단신을 나열하는데 2번째로 들어가는데 그게 더 웃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1년 정도는 정부를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또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를 살짝 갈라치게 해준 다음에 요걸 첫 번째 단신으로 처리하고 2번째로 요 얘기를 합니다. 뭐 내용이 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뭐 기자회견 내용 얘기해주고 뭐 이런저런 민주당의 뭐 반발이라든가 민주당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했다. 이런 거 간단하게 해주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방송사들에 비하면 거의 뭐랄까요. 조명을 안 해준 거죠. 네. 이렇게 가치 판단 능력이 없어서야 네. 어떻게 뉴스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TV조선 이게 뉴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건 신문도 마찬가지인데 신문도 굉장히 같은 종합면에도 엄청나게 뒤에 배치해버리면 신문을 읽는 우리 사람들의 저도 마찬가지인데 특성이 뭐냐면 한 4면까지 재밌는 거 막 읽다가요. 그냥 사설로 넘어가요. 힘들거든. 뒤에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이나 후반부에 배치하면요 안 봐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또 홀수면에 배치해야지 조금 더 잘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짝수면에 배치를. 아무튼간에 TV조선은 거의 이거를 별 중요하지 않은 뉴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TV조선은 대선 당시에 이 의혹,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TV조선과 MBC가 가장 열심히 한 방송사들이에요. 두 방송사가. 근데 두 방송사가 열심히 한 시기가 달라요. 이거 저희가 대선 보도 감시였는데 한창 할 때도 저희 조선일보랑 함께 정리해 드렸던 내용인데 조선일보도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5월 5일 그 녹취 공개된 시기에는 홍준표 띄우기였어요. 홍준표 띄우기. TV조선도 똑같거든요. 근데 TV조선이 그래서 대선 초기에 3월부터 대략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띄웠던 사람이 사실 안철수 후보거든요. 그래서 TV조선이 이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가장 열심히 보도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3월 17일부터 4월 초까지.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처음 이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처음. 그래서 4월 초가 되면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또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때 4월 초가 되면 TV조선이 잠깐 누굴 띄우냐면 황교안 총리를 띄워요. 진짜 정말 이거 재밌죠? 네, 재밌어 정말. 네. 그러다가 이제 4월 말부터 대선 완전히 이제 대선 그 임박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막 띄웠던 것입니다. 조선일보 똑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무튼 그래서 TV조선은 그 국민의당의 녹취 조작된 녹취와는 관계없이 3월 17일부터 4월 초까지 굉장히 이 문주영 씨 특혜 채용 의혹을 많이 보도했었다. 그래서 이게 한 20일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송사들이 뭐 JTBC 2건, 뭐 SBS 2건, 뭐 채널A도 뭐 채널A 아니군요. MBN도 뭐 2건, 뭐 아무튼 다른 방송사들 2건밖에 안 할 때 TV조선이 7건. 그러니까 20일간 7건이니까 3일에 한 번씩 이걸 한 거예요. 방송에서 7건 네. 진짜 많이 한 거고. 네, 3일에 한 번씩 했다는 건 뭐냐면은 별 이슈가 이벤트가 없어도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번갈아 가면서 논평을 낼 때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 논평이 나올 때마다 받아 쓰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옆에서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진짜 그렇게 네.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 이쪽에서 자유한국당에서 한번 국민의당에서 한번 이렇게 아니면 누가 또 논란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신문 방송 종편에서 이게 끊임이 한 번도 없었다. 계속 흐르고 대선 있는 거예요. 내내, 대선 내내. 문준영 의혹 그 보도는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런 팀플레이를. 네, 진짜, 진짜 맞아요. 롤이 있었네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악순환의 고리, 호접지몽, TV조선과 MBC와 자유한국당. 내가 MBC인지 내가 TV조선인지 내가 자유한국당인지 알 수 없는 네, 호접지몽의 세계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실 TV조선이 7건으로 보도량이 제일 많았는데 대선 초기에 사실 다른 데도 만만치는 않아요. SBS, JTBC만 2건으로 그러니까 2건 보도했다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땐 딱 보도할 것만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제기됐을 때 그리고 중간쯤에 뭐 민주당이 뭐 반발했을 때 뭐 요 정도 보도했을 거고 KBS, MBC, 채널A도 전부 5건, MBN도 마찬가지네요. MBN 이런 방송사들도 전부 5건, 6건이에요. 별 차이 안 나요, 사실은 TV조선이랑. 다들 사실 이때 열심히 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은 5월 5일 날 녹취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 5월 5일 날 국민의당이 왜 녹취를 했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초기부터 한 4월 초까지 이게 엄청난 이슈였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예, 그리고 민주당이 조금 당황해가지고 처음에는 해명도 잘 못하고 그랬던 시기예요. 그래서 Q&A도 되게 늦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Q&A 정리하는 것도. 그래서 너무 늑장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비판도 있었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3월 한 17일부터 이때 의혹이 처음 나거든요. 국민의당에서. 4월 초까지 이게 엄청난 이슈였고 그때 이제 살짝 죽어요. 4월 중순으로 넘어가면 이슈가. 왜냐면 그때 막 이제 4월 중순 넘어가면 안철수 후보 의혹이 막 나왔어요. 막. 김미경 교수 특혜. 네. 맞다. 맞불을 이제 다른 맞아요. 이슈들이 막 터진 거야. 막. 그리고 홍준표 후보 막 이상한 말하고 막. 그래요. 네, 막. 그래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사실 5월 5일 날 대선이 임박해서 하나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죠. 그게 그 녹취가. 그래서 5월 5일 날 그 녹취가 나왔을 당시에는 누가 제일 열심히 보도했느냐? 요때는 MBC입니다. 네. MBC가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걸 맨날 보도했어요. 한 건씩. 그래서 4일간 4건. 다른 방송사들 한 건씩 했습니다. KBS 한 건, SBS 한 건, JTBC 2건, TV조선 2건, 채널A는 한 건도 없어요. 아예. 녹취록을 보도를 안 해. 네, 이건 동아일보랑 좀 다르죠. 네. 좀 다르네. 이상하네. 네. 그리고 뭐 MBN도 2건. 아무튼 다른 방송사들 한두 건밖에 안 할 때 MBC만 4건을 한 겁니다. 그럼 2건을 한 뭐 JTBC, TV조선 이런 방송사들 왜 2건이냐? 처음에 녹취 공개됐을 때 5월 5일 날 한 건. 그리고 5월 7일 날 민주당이 고발을 해요. 고발했다고 한 건. 네. 그러니까 보도할 것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MBC는 그렇게 보도할 이벤트가 없는 5월 6일과 8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특히 5월 8일은 정말 아무도 보도 안 했어요. 5월 8일은 모든 방송사가 이걸 보도 안 했어요. 선거 전날. 네, 선거 바로 전날이니까. 그리고 별다른 이슈가 없었고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똑같은 공방만 주고받았어요. 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 그죠. 민주당은 까라. 국민의당은 안 깐다. 문준용이나 까라. 네, 이렇게 계속 똑같은 공방을 주고받고 있었기 그때부터 때문에 사실 되게 이상한 거죠. 그 네. 증거에 대해서 출처에 대한 신빙성을 계속 네. 신받고 있는데 네. 그걸 그냥 안 깔 이유는 네. 사실 없는데. 네. 그럼 뭐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국민의당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했기 때문에 뭐 있나? 진짜? 막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막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CBS 인터뷰 나와서
아, 신원도 그러니까 언젠가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예?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워서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복수의 증언이다 이거는. 복수의 증언. 보지도 확신하고 않고서 있다만. 어떻게 네. 알아? 그거를. 아 진짜 그 사람들 다 어쩔. 네. 이용주 의원은 어제 아마 의원직을 걸었죠 지금? 당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 의원직 내려놓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 조건을? 그냥 당이 개입 안 했다고 하고 끝내려나 보죠.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네, 아무튼 뭐 화이팅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MBC가 상당히 열심히 보도했는데 특히 제일 웃긴 게 5월 8일 날 선거 직전에 나온 보도인데 이 보도가 아주 MBC가 마음 먹은 보도예요. 그래서 MBC가 그러니까 본인 MBC 자체적으로 굉장히 뭐 수위가 센 의혹 제기나 비판을 한 건 아니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공세를 되게 열심히 받아 써주는데 그게 너무 다 자극적이야. 안희정 지사 아들을 선거에서 양아들로 삼고 있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가 떳떳하다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며 지난 대선 때는 아버지를 도왔던 준용 씨가 왜 이번엔 끝까지 숨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아들을 선거에 양아들 삼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준용 씨는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아버지인데 준용 씨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국민의당의 공세 받아 써져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진짜 사람이 나쁘다. 네, 이건 국민의당이 정말 나쁜 거죠.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이용주 의원은 문 후보가 직접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복수의 증인들로부터 확인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받아 써주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준길 대변인일 텐데 아마 제 기억에 준용 씨의 채용 당시 이력서 사진을 활용해서 자유한국당은 준용 씨의 채용 당시 이력서 사진을 활용해 지명수배 포스터까지 만들어 대선 이후에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때까지 버텨 승리하면 진위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합니다. 라는 자유한국당.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지명수배, 문준용 지명수배. 이때 자유한국당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행태입니다.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예. 이거를 MBC가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받아줬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때 실제로 제보 전화번호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준용 씨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박아가지고 자기네 제보 전화번호까지 해서 일종의 웹저버 같은 걸 만들어서 문준용 공개 수배를 실제로 때렸어요. 대단한 당이죠. 예. 이거는 근데 엄연히 따지면 명예훼손 플러스 인권 침해입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다운 짓이야. 네. 아니 범죄 사실이 확인이 안 됐는데 무슨 공개 수배로 해요? 그 공당이. 그것도 실명이 거론돼 있는 경쟁 후보의 아들을. 아주 잘못된 행태인데 MBC가 이런 것까지 다 받아 써줬고 다른 방송사들은 아예 보도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MBC나 TV조선이나 그 문준용 씨 관련 그 증언 녹취가 조작됐다는 걸 굉장히 좀 태연하게 보도를 한 거거든요. 26일 날. 앞으로도 어떻게 보도하는지 봐야겠는데 사실 MBC, TV조선 정도 되면요. 사실 채널 동아일보처럼 좀 부끄러워해야 돼. 동아일보 부끄러워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숨기려고 하는 거겠지. 숨기려고 하는 정확한 거겠지. 의도는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거겠지. 아무튼 그래서 정말 태연하게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거의 대다수의 언론 매체는 이 조작 사건에 있어서 다들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요. 거의 뭐 빼놓지 않고 다들 열심히 보도했어요. 이 의혹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선거 국면에서 묻지마 의혹 공세를 취하는 언론사들의 행태가 정말 비극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됐고 사실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우리 이 방송에서 지적을 했지만은 진짜 무슨 어떤 사명감을 진실을 캐야겠다는 사명감, 검증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도하는 게 아니라 단독 경쟁이에요. 사실 선거 국면 되면은 한 건 해야 된다. 한 건 터트려야 된다. 그리고 청문회 국면 되면 한 놈은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어떤 경쟁에 의한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뭐 진보 보수 언론을
망라하고 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말해준 것만 다 받았어요. 네, 받았으면서 막 자기네가 뭐 새롭게 취재한 것처럼 기획에서 지시해놓고 나를 자르려 그런다 이런. 진짜 식으로. 그래놓고 지금 특검하자 그러는 거야? 대단하죠. 저 진짜 대단한 거 역시 같아요. 그게 역시 정치 천재의 그러니까, 발상이. 그러니까 이게 역시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정치 천재 그 어떤 전략인데 너무 다 보이죠. 아니 벌써 국민의당은 이준서 씨랑 이유미 씨 출당시켜놨더라고. 그 둘만 어떻게 싹 잘라내고. 여러분 혼자 죽지 마세요. 약간 뭐 그것도 의혹이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수습하고 다른 것을 이제 뭐 민주당에게 양보하려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딜하려고 본인들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해결해주면 민주당에게 호의적으로 할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서 그런 식의 딜은 국민이 민주당이 그런 거 받아주면 안 됩니다. 네, 국민이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제 예상이지만 딜을 안 해봤을까요? 그래서 너무 뒤늦게 야 안 되겠다 오늘이라도 사과해야겠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그런 거 딜을 받아주면은 안 돼요. 앞으로 임기가 5년이 남았는데 받아주면 한도 끝도 없고 저거는 그냥 딜할 만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딜을 하고 자식할 게 아니야. 이거는 뭐 거의 역사상 최악의 선거 공작이잖아요, 지금. 근데 진짜 이번 선거가 워낙 그렇게 좀 네거티브전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어제도 제가 무슨 누구랑 얘기하면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무효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밝혀졌다. 물론 그렇죠. 선거 공작이 밝혀지면. 선거 공작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이사조차도 문준영 의혹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나 아니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이거는 폭탄이다. 이건 왜냐면 자꾸 정유라랑 비교를 해보니까 선거 근데 끝났다. 이게 안 되니까 5월 5일까지도 계속 이게 확정이 안 되니까 여론이 최악으로 가니까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엄청 떨어졌죠. 완전히 사실은 이성을 상실하고 이런 행동을 뭐 본인이 그러니까 안 했다 하더라도 아무튼 국민당 층에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언론도 그렇고 그 사회도 그렇고 네거티브 전에 대해서 좀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보도들을 못하게 하는 제도도 저는 만들어야 좀 더 가다듬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국민들도 이런 식의 내용만 가지고 자꾸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선거에 접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행태가 이런 장깨에 빠질 수도 있구나. 만약에 이게 그때 먹혔다면은 큰일 날 얘기죠. 완전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거짓 그 정보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어쨌든 국민들은 이제 이 정도 잔재주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그렇진 않은 게 문재인 후보 아들 그 의혹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한 거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 대응을 잘해서가 아니고 국민의 믿고 싶은 마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적폐를 청산하고 새 정권은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임자가 문재인 후보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대응을 잘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언론 보도가 공평해서도 아니었어요. 언론 보도는 완전히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너무 나빴는데 그걸 안 믿는 거지 국민들이. 왜냐하면 너무 나쁜 그 이전의 정권에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국민들과 제도가 뭔가 다 이것이 해결됐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 네네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그렇죠. 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 보도가 네거티브전에 대해서 어떻게 선거 보도가 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자성할 필요가 있고 사실 국민들도 그동안 너무 우리가 그런 네거티브에만 촉을 가지고 계속 선거를 하지 않았나 이 점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특히 언론이 네거티브에 있어서는 정당들과 더불어서 언론이 많이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국민의당은 반성을 넘어서 존립 자체를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네, 국민의당은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치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충분히 그거를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진짜 분석도 하고 그 육성 그것도 가져와서 그리고 반론이 있었잖아요. 파슨스 친구들이 문재인 후보 아들은 이런 말투가 아니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아빠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별별 반론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교차 비교해서 두 개를 다 보여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보도 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시기적으로 5월 5일 날 이거 터졌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서 5월 6, 7일 날 뭐 한다 하더라도 근데 최소한 5월 8일부터는 일절 이런 내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왜냐하면 사실 확인이 안 돼요.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5월 5일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한테 안 까도 기자들한테는 자기네가 자신 있으면 소스를 줘야 돼요. 취재가 올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거 녹취?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디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국민의당이 그거를 흘려주지 않는 이상 취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언론사들 기자들 입장에서 이걸 취재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국민의당이 공개한 녹취 이상의 내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보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딱 중단. 5월 5일 날은 보도할 수 있지. 국민의당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이런 증언이 육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은 이게 누군지 어디서 어떻게 얻게 된 녹취인지 밝히진 않았고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반박했다 하고 그 이상의 보도가 사실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지금 MBC나 동아일보 보면 그냥 맨날 보도하는 거예요. 공방이라는 그 빌미로. 선거 전날까지도 막 계속 똑같은 공방을 더 이상 내용 보도할 것도 없는데 둘이 싸우는 거, 민주당과 국민의당 싸우는 거. 그러면 그냥 그게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잖아요. 특히 국민의당의 주장이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막 안희정 지사 아들 막 양아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보도는 완전히 나오면 안 되죠. 반복적으로 나오면 안 되죠. 26일 날 나온 보도들이겠죠. 26일 날 국민의당이 조작인행 그러고 기자회견 했으니까. 네. 오늘 좀 약간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인가요? 그래서 이거 제가 국민의당 대국민사가 나온 김에 당시 녹취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듣게 되잖아요. 네. 듣게 됐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이걸 조작이라는 걸 알고 들으니까 되게 막 배우 쓴 것 같아. 아 그래요? 아예 말투가 뭔가 되게 딱딱하고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했던 걸로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되게 말투가 딱딱하고 뭔가 이게 조작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갑자기 개인적인 제 소회를 얘기했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26일 날 이제 보도들을 다들 합니다. 7개 방송사가. 그래서 대부분 그냥 거의 다들 한 건씩 했어요. 한 건씩 단건 처리했어요. 26일 날. 한 건 이상 보도한 데가 있나요? 한 건 이상 보도한 데가 딱 한 곳, JTBC. JTBC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이유미 씨의 문자. 당원들한테 JTBC가 단독 보도한 건 당원들한테 그래. 다른 자기 동료 당원이겠죠? 당원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자. 네.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런 문자입니다. 네. 이유미 씨는 지시로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지목한 이유미 씨가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모 위원장이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아무튼 JTBC만 그걸 추가했고 다른 방송사들은 다 단순 전달이에요. 국민의당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왜냐하면 당일이니까. 신문 같은 경우는 27일 날 이걸 다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취재해서 쓸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뭐 현안 브리핑 그 내용 반박 이런 것도 다. 근데 방송사들은 그날 저녁에 바로 이걸 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들 보도를 하는데 하나 방송사가 조금 특이합니다. TV조선이 그러니까 다들 이거를 굉장히 뉴스 앞부분에 막 3-4번째 늦어봐야 MBN이 제일 늦었는데 8번째 그러니까 뉴스 전반부에 다들 배치를 해서 한 건의 보도로 따로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거죠. 국민의당 대국민 사과를. 근데 TV조선이 무려 27번째 뉴스. 27번째면요. 뉴스 거의 끝나기 직전이에요. 날씨 나오기 직전이에요. 진짜 마지못해서 너무. 네, 마지막 뉴스. 그리고 이걸 단건으로 따로 한 건의 보도로 처리하지도 않았어요. 뉴스 후반부에 그 더하기 뉴스라고 이렇게 단신들 막 나열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 약간 KBS 간추린 단신 같은 거예요. 단신 한 3개 정도를 나열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날 주요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어쨌든 것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몸통이 꼬리를 흔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요거를 조선일보는 아예 받아쓰잖아요. 그러니까 백혜련 대변인의 발언을 유일하게 받아쓰지 않고 민주당의 입장을 조선일보가 지금 이상하게 보도한 거구나 그럼. 그리고 동아일보는 백혜련 대변인의 발언 중에서 이 꼬리 자르기 요런 발언들을 다 싹 빼버리고 그냥 이번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파장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뭐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항이다. 요것만 딱 빼서 보도를 해요. 둘 다 이상하잖아 그럼. 그래서 이 두 매체가 딱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매체는 전부 이걸 받아서 써주고 이거는 명백하게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거는 꼬리 자르기 같다라고 직접적으로 신문사가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안철수 책임론 관련한 보도도 없어요. 아예 모든 신문사가 보도 아니, 그러니까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보도 안에 안철수 책임론이란 단어들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보도 구절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언급한 내용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유세를 하면서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겨냥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식에게 취업 특혜를 주는 상속자들의 나라를 끝장내겠다고 했다라고 당시 대선 유세 당시의 발언만을 싹 전달을 해주고 직접적으로 책임을 일단 안 물어주고요.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도 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근데도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말이 없이 안철수 후보? 그냥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뭐 그런 책임을 묻는 듯한 말이 한마디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말해요. 국민의당도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협력을 다해야 한다. 또 하나 이번엔 조중동이 다 보도를 하지 않은 사안이 하나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네, 요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유미 씨가 주장한 거 이유미 씨 문자 카이스트 대학 그 재학 당시에 안철수 전 대표와 사제관계였다는 걸 그래요? 조중동만 보도를 안 해요. 대박. 그런 은밀한 얘기는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엮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의혹이니까 뭔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뭐 한 것까지는 말을 해줄 수 있어도 사제관계였다는 건 말 안 해줘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모로 참 구질구질하네요. 이걸 저도 참 쓰면서 참 구질구질하다. 방송보다 훨씬 구질구질하네요. 구질구질하죠. 뭐 방송은 뭐 저렇게 뭐 일단 그 신문에서는 신문 보도라는 게 차이가 저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이 많아요. 신문이 기본적으로 방송 보도보다. 방송 보도는 단건으로 다들 처리해버리면 보도 내용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는데. 방송 일단 그 신문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증언이 나온 게 그 자료가 공개된 게 5월 5일이고 5월 6일자 지면부터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5월 6일부터 선거 당일인 5월 9일까지 관련 보도를 당일까지 보도가 나왔어요? 몇 건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대단하다. 근데 일단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는 관련 보도량이 0건입니다. 조선일보가? 네. 오. 참 눈치 빨라요. 대신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나? 대신 이 기간에 조선일보는 그냥 이런 물증 관련된 보도는 안 내놨지만 홍준표 당시 후보가 했던 그런 막말들 그런 걸 열심히 받았었어요. 맞아, 그랬던 시기였어. 네, 그랬던 시기였는데요. 선거 막판에. 네, 눈치 없이 요거를 아주 열심히 받았쓴 매체가 또 하나 있어요. 둘 중에 셋 중에 하나죠. 동하다. 이건 동하다. 네. 1위는 동아일보고요. 이건 동하다. 네. 6일부터 9일까지 총 4건의 관련 보도를 내놨어요. 뭐야, 이거 MBC랑 똑같잖아. 네. 중앙일보랑 한국일보도 2건씩 관련 보도를 내놨는데요. 논조가 조금 달랐어요. 어차피 이제 그 관련 보도들이 전부 당시에는 VS 고도,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말했던 거를 팍 열심히 받아 써주고 그 밑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말한 걸 한두 줄 이렇게 덧붙여주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그거 자체가 근데 사실 이슈화를 시키는 거라서 계속. 그죠. 근데 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선거 거의 막바지 직전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막 퍼뜨리는 것 본인들도 자체. 할 수가 없어요. 언론사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도대체 누구냐 이름 깔아. 왜냐면은 민주당 쪽에서 계속 반론을 하는 사람들의 문준용 씨 친구라고 하는 분들은 실명을 까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명 깔아 누구냐. 그리고 추가 증언 뭐 복수로부터 증언. 그럼 다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도 데리고 나와라. 국민의당이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또 중앙일보랑 동아일보가 약간 달랐던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5월 8일 날 동아일보가 사설을 하나 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목이 선거 과정 해소 안 된 문 아들 특혜 의혹.
이거예요. 야, 제목이 빼박이다 동아일보. 선거 전날 이런 사설을 내놓고 동아일보 빼박이다 진짜. 이게 국민의당의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문 당시 후보가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문 후보 측이 국민이 납득할 해명을 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시기쯤이면 이미 해명할 거는 사실 거의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당시 한국일보 팩트파인더가 상당히 그 해명들을 잘 정리해놔가지고 네. 저희가 잘 참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문 기사를 안 읽어보시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문으로 측에서 아예 Q&A처럼 맞아, 해서 Q&A도 그것도 발표했고요. 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 정말 안 읽어봤는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당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의혹을 받은 당사자 측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들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6월 8일 날 똑같은 사설을 내는데요. D-1 끝까지 꼼꼼하게 따져 투표하자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의혹을 무조건 부인할 게 아니라 준용 씨에게 직접 해명하게 해서라도 유권자의 의문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국민의당도 자체 공개한 음성 파일이 가짜라는 공방에 휘말린 만큼 그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언제나처럼 양쪽을 다 비난하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가 좀 솔직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상 조작된 증거였다는 게 밝혀진 이후에 보도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선거 기간에는 동아일보가 제일 많이 보도했죠. 네네. 자, 제일 적게 보도한 게 동아일보입니다, 이번엔. 네. 안 해? 네. 아니, 한 건을 해요. 딱 한 건. 잘 보이는 데다 배치는 했나요? 그거를? 일단 그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안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당시에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던 경향신문이 이번엔 5건을 보도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면 머릿 기사로 관련 보도를 이거는 했고요. 일면에 실을만 하죠. 네, 그렇죠. 일면에 실을만한 이슈죠, 사실. 그리고 조선일보도 당시 0건을 보도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3건을 또 보도를 했어요. 다만 1년은 배치하지 않았어요. 중앙일보 당시 2건, 요번엔 3건. 한겨레 당시 0건, 요번에 2건. 한국일보는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2건씩을 보도했는데요. 자, 동아일보 정말 한국일보 당시 그죠? 당시 4건이었던 동아일보가 이번엔 한 건의 보도를 내놨고요. 이것도 일면에 배치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뒤에 있는 지면에 종합면이긴 하지만 거의 8면? 8면 엄청 뒤에 돼 있구나.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웃기지만 더 웃긴 건 사실 동아일보랑 조선일보의 보도 실제 내용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를 보도 내용을 다르게 할 게 뭐가 있지? 자, 요건 약간 퀴즈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 조사 과정에서 이유미 씨가 본인 독자 판단이 아니라 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자료를 만든 거라는 진술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니까 당연히 국민의당 꼬리 자르기 하네. 네.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26일 날 이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그 백혜령 대변인이 현안 브리핑하고 국민의당 꼬리 자르기다. 이건 조작을 덮기 위해 한 것이다. 라는 어떤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네. 국민의당은 이 사건이 당원이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미 당원은 지시에 의해 조작했으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조작을 시인한 정당이 문준용 씨 취업과 관련 특검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물타기 시도를 하는 것이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전달해야 될 것 같은 거를 이렇게 단신으로 처리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단신이 네. 돼요, 세상에? 이제 그 3개의 단신을 나열하는데 2번째로 들어가는데 그게 더 웃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1년 정도는 정부를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또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를 살짝 갈라치게 해준 다음에 이걸 첫 번째 단신으로 처리하고 2번째로 요 얘기를 합니다. 뭐 내용이 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네, 어쨌든 뭐 기자회견 내용 얘기해주고 뭐 이런저런 민주당의 뭐 반발이라든가 민주당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했다. 이런 거 간단하게 해주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방송사들에 비하면 거의 뭐랄까요.
조명을 안 해준 거죠. 네. 이렇게 가치 판단 능력이 없어서야 네. 어떻게 뉴스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TV조선 이게 뉴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건 신문도 마찬가지인데 신문도 굉장히 같은 종합면에도 엄청나게 뒤에 배치해버리면 사람들 신문을 읽는 우리 사람들의 저도 마찬가지인데 특성이 뭐냐면 한 4면까지 재밌는 거 막 읽다가요. 그냥 사설로 넘어가요. 힘들거든. 뒤에 있는 거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이나 후반부에 배치하면요 안 봐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또 홀수면에 배치해야지 조금 더 잘 맞아요.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맞아요. 또 짝수면에 네. 배치를 아무튼간에 TV조선은 거의 이거를 별 중요하지 않은 뉴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TV조선은 대선 당시에 이 의혹,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TV조선과 MBC가 가장 열심히 한 방송사들이에요. 두 방송사가. 근데 두 방송사가 열심히 한 시기가 달라요. 이거 저희가 대선 보도 감시였는데 한창 할 때도 저희 조선일보랑 함께 정리해 드렸던 내용인데 조선일보도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5월 5일 그 녹취 공개된 시기에는 홍준표 띄우기였어요. 홍준표 띄우기. TV조선도 똑같거든요. 근데 TV조선이 그래서 대선 초기에 3월부터 대략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띄웠던 사람이 사실 안철수 후보거든요. 그래서 TV조선이 이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가장 열심히 보도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3월 17일부터 4월 초까지.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처음 이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처음. 그래서 4월 초가 되면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또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때 4월 초가 되면은 TV조선이 잠깐 누굴 띄우냐면 황교안 총리를 띄워요. 정말 재밌죠? 네, 재밌어 정말. 네. 그러다가 이제 4월 말부터 대선 완전히 이제 대선 그 임박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막 띄웠던 것입니다. 조선일보 똑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무튼 그래서 TV조선은 그 국민의당의 녹취 조작된 녹취와는 관계없이 3월 17일부터 4월 초까지 굉장히 이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